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.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 사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그동안 몇 번의 남양유업에서 큰 사태가 있었는데 아마도 홍 회장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사과를 직접 한 것도 처음이고요. 먼저 홍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좀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.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.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네, 사실 인간적으로는 노구를 이끌고 경영 일선에서 뛰는 것도 참 힘드실 건데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 눈물까지 훔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론은 뭐 저 눈물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게 아니죠. 예. 남양유업 홍 회장의 모습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 혹은 뭐 사안 자체는 개별적으로 다를지라도 어떻게 보면 나와서 눈물을 보이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거나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눈에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새삼스럽다, 뭐 별로 그러지 뭐 새로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아마 그런 반응 때문에 여론이 싸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 와중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.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도 이 국민들이 바로 쉽게 용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실 남양유업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이제 와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나 하는 그런 감정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학습적으로 알고 학습돼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경영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? 저렇게 포기한다고 그냥 모든 것이 남양유업이 떠나는 건가? 여전히 처분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남양유업에 대해서 뭐 이 밀어내기로 해서 대리점들에게 직원들이 굉장히 갑질을 하면서 폭언을 했던 뉴스들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. 최근에 불거진 문제만 해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관계를 많이 뭐 끊고 있었다고 하지만 뭐 외조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약 투약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자녀 문제도 있었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을까? 글쎄요. 저도 일단 의문부호를 가지는 게 하나도 내려놓을 게 없는 거죠. 전부 본인들의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원칙적인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, 이거 뭐 남양유업만 그런 거 아닙니다만 내려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남양유업은 그분들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이고, 내려놓는다고 해도 뭘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는 질문만 다시 하게 되는 거죠. 그러고 보니까 그 홍 회장께서 52%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가족들도 꽤 갖고 있나 보다 했더니 가족들은 또 전혀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지배 구조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하고는 조금은 지배 구조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런 기업들,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렇게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53%가 넘거든요. 여기에서는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. 저거를 직접 나와서 이걸 매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상당 부분을 어디 국가에 기증하겠다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저 상태로 해서 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불러야겠죠. 큰 기업이지만 우리 전체 국가 규모로 봤을 때는 저 회사 기업 내에서는 저 홍 회장님과 그 일가에 대해서
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. 저 구조에서. 예. 혼자서 과반수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인 거죠. 저 안에서는.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뭐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잘못한 것들을 갖다가 이것저것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죄송합니다. 근데 제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빼더라고요.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남양유업이 여성단체에서 주는 성불평등상을 받았을 겁니다. 그때 여성 근로자가 나름대로 결혼을 하면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밀려나고 임신을 하면은 임금이 깎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불평등상을 받은 거는 또 슬쩍 빼더라고요. 근데 보면 야 역시 아직 그 문화가 바뀌지 않았구나, 의식이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동작들은 회장들은 다 똑같습니다. 나와서 인사하고 사과문 읽고 미안합니다라는 규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한 발 옆으로 가서 크게 또 90도로 인사하고. 근데 재벌 회장들이든 기업 회장들이든 간에 똑같은 모습을 늘 보여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뢰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전문 경영인들을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이고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맡기고 본인의 일선에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예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뭐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은 일정 부분을 뭐 매도를 하겠다라는 것 저는 뭐 기증하라고까지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. 다만 매도를 해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원칙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지금 자녀들이 최근에 뭐 회사의 뭐 횡령 의혹 같은 것들을 불거지기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분 자체를 내가 주지 않겠노라라고 하겠다는 거. 그러니까 기업을 공적 기업으로 바꾸겠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거든요. 예. 근데 아까 안기령 앵커의 삼성 관련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도 사퇴를 해야 될 만한 엄청난 큰 이제 비리를 이제 노출시켰을 때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13년 걸리고 물러났다가 다시 회장직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 23개월, 네. 1년도 안 걸렸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재벌 회장들이나 기업의 대표들이 고개를 푹 숙인다 해도 국민들은 조금 신뢰가 잘 안 가죠. 게다가 이제 그 원인으로 됐던 것들이 늘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경제가 살 수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고 또 이건희 전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권 차원에서 딱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사면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복권도까지 시켰기 때문에 집행유예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굳이 사면하지 않아도 될 거 명예회복까지 시켜줬거든요. 그런 모습들을 이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분이 저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라 회복될 수 있다라면 나 역시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빨리 배우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저렇게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뭐 재벌까지 가든 아니면 그보다는 못 미치는 규모라고 할든지 간에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끼치는 회사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부분들,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견제가 안 되더라도 제도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이 21세기에도 반복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이제 듣고 보니까 제일 이제 지금도 갑갑한 것은 회사 내에서의 갑질이나 폭언 같은 것들도 있었고 상대방 경쟁 회사에 대해서 막 너무 심한 공격도 나중에 문제가 됐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린 것도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대리점들입니다. 갑자기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뚝 추락하고 매출이 전혀 안 올라가니까 글쎄요, 뭐 잘못한 사람들이야 잘못한 사람들이지만 대리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제를 털어서 그런 거를 수습하느라고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는 또 없단 말이에요. 그런 얘기는 없죠.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참 혼동스러운 것이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가 될 때 예를 들어 무슨 불매 운동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럼 뭐지 생산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이 대리점주들은 어떻게 하고 또 이 남양유업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형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
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선량한 소상공인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렇죠. 그런 네. 생각이 또 같이 들거든요.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막기도 어려울 상황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저거를 막기가 어려운 그런 참 기형적인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고 말씀드린다 보니까 하다못해서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그러면 제도적으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했었을 때 예. 뭐 손해배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도록 하자. 대리점들은. 예, 대리점들이라든가 뭐 가맹점주들에게. 그런데 그것조차도 말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. 기껏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하고 가맹사업자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자라고 계약서에 집어넣자. 예.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.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나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뭐 낙농가라든가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황입니다. 예. 그러고 보니까 일단 뭔가 잘못한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경우 맹공을 가할 수도 있고 비난을 거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엉뚱하게 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를 받는 관계된 주변에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대리점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적인 정비는 좀 빨리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